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일본 기준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빗각에 걸쳐서 끝이 났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마치 8월 1일과 같은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면서 공간을 열 수도 있는 확률이 보다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시장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뭐 크게 하락 배팅을 작년처럼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최근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현물 매도가 8월 만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하나둘씩 오늘 장을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1% 상승 마감했었고요. 당시 외국인 선물은 36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0.21% 하락 출발 후 장중에 1% 넘게 하락했다가 0.76% 하락한 음봉 마감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426.45로 끝이 났고요. 현재 야간장에서 보합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7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발표 있고요. 미국 애틀란타 연은 3분기 GDP 전망치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미셸 보우먼 부의장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8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100억으로 평균 수준, 풋옵션에서 183억으로 평균 이상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5천 주가 발생했는데 신청됐는데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번에 미국 CPI 발표 이후에 100%까지 올라가고 B컷 확률이 6% 정도까지 생겼었으나 PPI 발표 이후에 다소 조정되면서 B컷 확률은 사라지고 현재 25bp 금리 인하 확률만 83% 정도로 제시되면서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전문업체 SNC스가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 3만원 대비 50% 상승한 4만 5천원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종료되었으며 영토 재설정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안보 문제는 양자 간 공통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러시아를 포함해서 3자 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다음 협상은 휴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관세 수입 증가가 재정 악화의 일부를 상쇄한다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했고 향후 전망도 안정적으로 당분간은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정책적인 문제로 세수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임기 중인 2, 3년 내에 신용 등급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실시간으로 짚어드렸던 내용들과 파생반 등 텔레그램 방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는 증시에 부정적인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25일 국회 통과 예정인 상태로 이로 인해 8월 옵션 만기일까지 블록딜 콜옵션 관리를 위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시장을 붙잡아 두던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을 동반한 현물 매도가 이틀간 1조 원가량 발생하면서 하락장이 연일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빗각 추세대를 건드리는 등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죠. 424.5 부근 매물대 자리 지난번에 계속 7월달에 지켰던 요 자리죠. 8월 1일에 잠시 이탈했다가 되돌렸던 자리 자 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424.5 부근을 아직 매물대를 깨진 않았죠. 그래서 깨진 않았지만 잠시만 삐끗하면 깨질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4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이번 주 이들의 불확실성이 잭슨홀 미팅 경계감과 만나서 증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증시는 장 초반에 프로그램과 외국인 선물의 매도로 인해 아침에 빠르게 하락했으나 수급 대비 과도한 언더슈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시장이 볼벤 안쪽으로 들어오며 터닝해서 61.8 부근까지 급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거였죠. 뭔가 지금 오늘 시장의 수급 대비 수급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체결 방식 등 호가 체결 방식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자, 이 부분까지는 조금 오늘 과도하다. 오늘 시장이 만든 외국인들의 장 초반 2천억대의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 구조 그리고 미니 선물 옵션 그리고 월물 선물 옵션 그리고 위클리 옵션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구간이 여기였는데요. 그 언더슈팅을 보인 이후에 다시 돌리면서 빠르게 618 정도 61.8 라인의 반등 구간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 다시 한번 618에서 막히고 이제 밀어내면서 끝이 났던 거죠. 먼저 프로그램부터 반응이 나오고 이후 외국인 선물이 뒤따라왔는데 이때 반등장을 빠르게 만든 원인으로는 기재부의 업무 보고서에 대주주 양도세 강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시장의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뒷받침되는 내용이 이제 후속적인 내용이 없자 수급적으로 상방 흐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밀렸던 거죠. 이후에도 시장의 방향성과 일치했던 프로그램 비차익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살폈고 돈을 썼던 자리, 외국인들이 돈을 썼던 이 자리 9시 44분에서 45분 자리입니다. 한 번에 막 276계약과 400계약대 이상씩을 연속으로 선물 매수가 시장가로 들어왔던 그런 자리인데요. 이 돈을 썼던 자리를 일단 지키고는 있었으나 결국엔 끝내 매도 압박에서 이제 그거를 매도 압박을 이겨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썼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방어를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프로그램이 오후장에도 눌러대면서 버티던 시장은 결국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진폭이 오늘 제법 6포인트대 중반 6.5포인트대까지 벌어지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출현했던 거죠. 종합적으로는 이제 파생 수급이 상방으로 돌리지 못한 채 외국인과 외국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총이 높은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즉 지금 조방원 섹터를 밀어내며 묵직한 하락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본장이 끝난 뒤 대체거래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때 20%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전은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가 상장된 날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해당 ETF도 상장 첫날 5.52%나 하락했습니다. 원전 섹터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 논란이 되면서 하락했고 조선 섹터는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락했으며 방산 sek터는 러우 전쟁에 휴전 기대감이 붙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금융주들의 하락 사유는 어제 짚어드렸죠. 5대 금융지주와 이제 일부 보험사들이 이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금전적인 부담,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을 이제 필두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연속적인 흐름이 잡혔던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서 2027년부터 자체적으로 HBM 베이스 다이를 생산할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시장 영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콘텐츠 규제 완화 소식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등 콘텐츠 기업들이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지금 조방원에 해당하는 종목군들보다 시총 규모가 작아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큰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파생반 텔레그램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히만 일부 내용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파생반 정규 회원방, 정규 회원방에 있는 올라오는 글들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시간대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9시 26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1천억을 돌파했었고 2차 지지라인 체크할 시간입니다. 빗각 추세대 하단 라인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침 시장 수급 대비 약세 모습이 나타난다. 전일 개인 콜옵션이 40억대 이상 들어왔었죠. 4, 50억 정도.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생기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하단에 426자리도 이탈되니까 6자리도 이탈되니까 이제 다음은 하단의 중요 매물대 자리인 424.5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드렸고요.
당시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 콜 옵션 쪽에서 23억까지 늘어났었는데 요거는 금방 반등의 양매수화가 되었습니다. 9시 32분에는 오늘 당일 수급 사이즈는 이 정도까지 밀어버릴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경계 라인을 건드리니 선제적으로 이탈한 물량이 잡히고 어제 개인콜을 잡는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어서 9시 32분에는 요거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9시 40분에는 지금 반등은 프로그램 역할이 있다 해서 오늘의 프로그램의 주도권 체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일의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9시 45분에 지금 선물 양봉에서 자 여기입니다. 아침에 반등 시에 요 선물 양봉 44분과 45분 요 시기 요때 언급드렸던 건데요. 이 양봉에서 외국인 선물이 동시에 한 번에 278계약을 시장가로 매수했고 그걸 포함한 매수가 300억에서 400억을 출현했고요. 이후에 이제 400억대도 한 번에 나타나고 막 급등이 나오는 45분 봉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급 대비 좀 하락이 과하다 싶었는데 프로그램 먼저 방어해주고 뒤이어서 외국인 선물도 진정되는 모습이 뒤따라 왔습니다. 자, 요거죠. 프로그램 먼저 반응 나오고 외국인 선물이 뒤따라오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서 진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업무 보고에 주식 양도세가 강화된다라는 내용이 빠졌다라는 내용이 이제 반등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9시 49분에는 피보나치 618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언급을 드렸고 여기죠. 아침 9시 초반에 만들었던 자리죠. 자, 여기 구간이죠. 화요일이라 위클리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만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양매수화가 됐다는 것을 9시 53분에 체크했었고요. 9시 59분에는 매매일지 복귀 방송,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늘 장을 마치고 거의 5시가 될 때까지 진행하는 이 복귀 방송 때 매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선조치 후 확인 중 볼린저 밴드 이용법이 오늘 상당히 효율적인 날이었죠. 오늘 그 방법만 이용했으면은 오늘 아침에 이미 목표한 수익 이상으로 빠르게 챙겨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9시 59분에 매수 전환됐다가 다시 바로 매도 전환이 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0에서 매수와 매도가 중간에 있는 0에서 왔다 갔다 하던 자리를 기재부 업무 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 내용이 빠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복한 시장이고요. 피보나치 764까지 넘어가 버리면 반등이 아니라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노란선인 240분선에서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 이제 오후장에 언급드렸던 내용이네요. 2시 34분에는 이제 파생 수급은 그렇게 세게 밀지 않지만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에 해당하는 종목 중 고시총 종목들을 프로그램이 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시총이 30조 원대 이상이 되는 고시총 종목들이죠. 오늘 아침에도 수급 대비 약세 시장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체크했고 고요. 밑에는 이제 오늘 주도권을 쥔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를 다시 한번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현물 매도세가 지금 조방원 중심으로 강한 날, 특히나 조방원 중심으로, 특히나 방산 원전 중심으로, 특히나 원전 중심으로 강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락 쪽으로. 그 다음에 2시 53분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424.5부근을 지킬지 깰지 분위기가 나올 듯 하고요. 이거는 잭슨홀 미팅 직전으로서 충분히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지켜져서 양봉으로 돌아서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흐름이면 외국인은 선물에서 못해도 3, 4천억 이상, 4, 5천억 이상 이 정도는 매도합니다만 오늘은 대형주, 현물 중심의 매도세가 지배적이라 수급 대비 약세가 장 초반과 장 후반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로 마감을 했었던 거고요. 블록딜을 포함해서 마지막에 옵션은 양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생반의 내용을 일부 살펴봤었고요. 매물대 체크 라인 계속 반복하고 있죠. 피보나치 확장법에 의해서 상단 라인을 좀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단은 나중에 좀 살펴보고 중요한 자리인 하단 쪽으로 자 여기 437.5부터 여기가 막혔죠. 그 다음에 424.5 부근 자 여기까지가
밑에 라인이죠. 424.5 그다음에 411.6 김광석 일어나 자리 제가 그 노래를 장중에 부르게 되었을 때부터 갑자기 시장이 일어나의 가사대로 갑자기 일어났던 그 자리죠. 예, 그 자리와 409까지 형성된 주요 매물대 그 다음에 401에서 400까지에 해당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 매물대 그 다음에 392, 383, 385 라인은 지금 생각할 단계는 또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당장은 424.5 자리를 결국에는 지켜내는지 이탈하는지 모습을 보면서 다음 공간인 410 부근 전후로 열리는지 거기까지만 봐도 15포인트입니다. 꽤 깊습니다. 거기까지 공간이 열리는지를 체크를 잘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437.5 부근을 이제 체크하러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424.5 부근, 즉 424포인트대를 종가상 지지하지 못하면 8월 1일과 같은 충격이 한두 차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경계감이 도는 이번 주에 해당 자리에 집중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처럼 외국인이 외가 풋배팅 등 작년 8월물로 극액가였던 310 풋옵션 등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 배팅이 외국인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죠.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도 6, 7천억 가량의 매도 배팅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런 대형 하락 배팅이 주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블록딜 콜옵션 혹은 월물 콜옵션 등으로 상방 배팅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작년에는 지금과 다른 시기였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이 멈추고 변곡 구간을 만들면서 혹은 매상과 분공침 다우 이론 중에 분산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구간에 직면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혹시나 외가 풋 배팅 등 강력한 하방 배팅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물 매도만 1조 3천억 정도가 누적되어 있을 뿐 나머지들은 그렇게 하방 배팅을 세게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하방 배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411.6에서 409 내지 400선에서 되돌림 찬스가 주어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8월 만기 이후에 블록딜 거래가 주로 금융투자의 양매수 배팅이 많은 것으로 보아 순간적인 연속 변동성에는 분명 주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움직임이 나와도 결국 외국인의 양매도로 인한 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오고 외국인들이 챙기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104만 주 매도했고요. 6만 9천 원과 7만 원의 가장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와 같이 7만 원 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죠. 대체거래소 종가도 7만 100원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547억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9월물 단독 매도가 약 1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장기 선물, 롤오버를 포함한 장기 선물 매도세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684억 매도로 끝이 났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3조 1332억 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천억대 후반까지 갔다가 종가에 되돌림이 좀 나왔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좀 커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8.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608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만기였죠. 8월물. 장기 추세 빗각 여전히 상승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체크하는데 뭐 변화가 크지 않은 만큼 그대로죠. 그래서 중장기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체크하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0.61% 상승한 생각보다 상승하지 않았어요. 21.50으로 마감했고 하단 지지 라인에 근접한 상태 그리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진폭과 고변동성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할 때는 15에서 30% 정도 변동성 지수가 올라올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구독자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